안녕하세요. 정신분석 전문가 황재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은 관계 시리즈 첫 번째로 나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계 시리즈 두 번째, 나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다뤄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연인 사이, 즉 남녀 관계로 확장해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배우자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간 갈등이 생기게 되는 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는 정서적 융합이 다른 타인들보다 아주 강합니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의 특성상 강한 정서적 융합이 문제를 낳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로부터 받는 감정적 자극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래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로부터 받게 되는 감정적 자극은 제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측면들, 그런 것들이 가족 외에 타인들에게서 발견되면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배우자가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계획적으로 생활하고 1분 1초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주말에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만 있는 게으른 배우자를 본다면 화가 날 겁니다. 이때 감정의 반응들은 너무나 즉각적이어서 의식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결합된 부분이 많아서 분리가 덜 될수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즉각적입니다. 우리는 가족 사이 정서적 융합의 결과로 자아표상과 대상표상으로 상대를 볼 때가 많습니다. 자아표상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고 대상표상은 대상에 대한 내적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고 자란 아이는 자신은 부적절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자기 표상을 가지고 있고, 대상은 나의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며 혼내는 그러한 대상 표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부간에는 생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상대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갈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식사를 할 때 식사 준비가 초라하다고 남편이 불평을 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의 반응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불평한다고 언성이 높아졌다고 합시다. 이때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위해 식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어린 시절 자기를 챙겨주지 않은 그 남편의 어머니의 그 대상표상이 아내를 통해서 활성화되었고, 아내는 남편의 모습에서 가부장적이고 또 여성성을 강조하며 자신을 나무랐던 자신의 아버지의 대상표상이 활성화된 경우입니다. 상대에게서 대상 표상만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못마땅한 자기 표상을 배우자에게 투사하면서 갈등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로부터 게으른 것은 아주 나쁜 것이고 자신의 느슨함에 대해서 늘 지적을 당해왔던 그 남편이 집안을 깨끗이 하지 않고 빨래가 쌓여 있다고 아내를 보고 화를 냈다고 칩시다. 이것은 자아 표상으로 아내를 봄으로써 자신의 부정적인 게으름의 측면을 아내에게 투사하여 아내가 게으르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의 게으른 측면을 부정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잠시 위안은 얻을지 몰라도 더 큰 갈등들이 발생을 하죠. 아내에게서 내는 화 속에 자신의 게으른 모습에 대한 경계와 실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정서적 융합으로 촉발되는 내적 대상표상과 자기 표상들의 작용으로 인한 부부간 갈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게 되는 기저 두 번째는 배우자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조정하려는 이러한 무의식적 행위를 정신분석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에게 집어넣어서 상대가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원하는 행위나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지 한번 예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는 어려서부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난하고 혼내던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남편 또한 그렇게 행동할 거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이미지를 남편에게 투사합니다. 남편은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의견만을 말했지만 이 투사의 결과로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한다고 느끼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혼내왔어. 남편도 똑같이 나를 비난하는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어려서부터 화를 표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혼내는 것 같은 남편의 모습에 섭섭함을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별다른 반응이나 표현을 하지 않는 아내의 지속적인 행동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장인과 동일시되어서 아내를 반복적으로 비난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내가 별다른 반응이나 표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남편이 아버지와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압박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무의식적인 이유는 아내의 아버지와 아내와 아버지의 예전 관계를 이게 패턴을 반복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제하고 다루려는 시도입니다. 나는 항상 비난받아 마땅하고 주위에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시도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인정받고 싶어라는 참자기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늘 같은 결말을 맺음으로써 그런 패턴이 공고해지고 나쁜 자아상이 더욱 견고해질 뿐입니다. 이를 정신분석에서는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혼낼 거야. 차라리 그냥 참는 게 나아 라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면서 반복되는 부부싸움의 패턴을 탐색하다 보면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의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강한 정서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통제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상대로부터 관심과 인정과 수용되어짐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며 가정에서 이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에너지들이 어릴 때 결핍되었다면 그런 사랑에 대한 갈증은 상상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에 대한 갈증 상태로 있다가 배우자를 만나면서 드디어 이 부족한 정서들을 회복할 기회를 만났다고 기대합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사막을 여행하면서 갈증을 참고 있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격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어린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엄마의 사랑을 아내에게서 기대할 수도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안정감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두렵고 나쁜 대상관계가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면 이때의 절망감과 좌절에 대한 분노를 급속히 느끼면서 그 관계에서 철수하려고 합니다. 부부간 갈등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클수록 서로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클 것이고 좌절될 때 그만큼 상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부는 육체까지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정서적인 요구와 갈망들이 이 무의식 속에서 엄청난 양과 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그것이 좌절된다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서적 갈망과 소통은 무의식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부부간 관계 패턴을 살펴보고 객관화함으로써 혹시 이것이 예전의 주요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재활성화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감정이 자극되고 발산되는 과정들을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화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객관화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객관화하는 것이 그 패턴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바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생각은 머릿속에서 잠깐 플래시처럼 잠깐 머물지만 말로 표현할 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들과 바로 그 접촉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그 시간이 비례하면 할수록 객관화의 정도도 커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부의 심리적 유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관계, 커플관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